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위산 전망대 철원 역사문화공원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가게 된 것은 SBS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TV 화면으로 보는 그 전망이 너무 멋졌고 유재석, 지석진 씨가 땀 흘리며 올라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상 깊어서 한번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근처에 다다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노동당사 건물입니다. 노동당. 자, 우리나라에서는 꽤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네, 실제로 이북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던 건물입니다. 뼈대만 남아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총탄 자국도 있고 여러 가지 상흔들,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좀 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곳은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주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철원역 사진이 나와서 이상하시죠? 이 철원역은 실제 역은 아니고요. 이 전망대, 이 공원 안에 들어있는 모노레일 역입니다. 이 모노레일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요. 이 산을 레일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도 들고 약간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가시도록 하시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타보고 싶은 모노레일이었지만 저는 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모노레일 티켓이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매진된 것을 보고 궁금해서 주변 상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한 8시 반 정도 되면요 수십 명이 줄을 서고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티켓 구매가 쉽지는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30% 정도는 네이버에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표가 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노레일을 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일찍 방문하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 휴무일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산 전망대 철원 역사문화공원은 모노레일과 소위산 전망대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현장 곳곳에 각종 역사적 건물들이 쫙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아니고 새로 만들고 재현한 또는 복원한 건물들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실제 사용하던 유물들 내지는 우리의 생활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법 보기 나쁘지 않은 괜찮은 볼거리가 있다. 또 역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역전 식당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깜빡해서 블로그 날다람쥐님의 그 사진을 모셔왔는데요. 이 역전 식당이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이날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다양한 메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떡갈비도 있고요. 순두부찌개도 있고요. 냉면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드는 느낌이 뭐냐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별로 반가워하질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장님 내외가 뭐 나쁜 분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좀 성격이 약간 무뚝뚝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싹싹하고 친절해서 뭐야 이거 뭐 완전 장사 속이네 이런 느낌보다는 뭐 하긴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속인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정이 안 느껴지고 막 기계처럼 자동 닫기처럼 나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당을 기대하고 가신다면 뭐야 여기 좀 이상해 불친절해 무뚝뚝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또는 철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장님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식당의 특징이 이 사장님이 이 철원에 대한 어떤 뭐 애향심이라고나 할까 이런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식당이니까 제가 음식 얘기만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먹었던 해물 순두부입니다. 9,000원이었어요. 가격은. 가면은 이제 반찬 간단한 거 3개 주시고 밥 한 공기 주시고 찌개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찌개를 먹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계란도 하나 풀어놓고 그다음에 해물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국물용 게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그 가운데로 잘라서 2조각이죠. 그 다음에 계란도 풀어져 있고 각종 오징어, 새우 등등이 있습니다. 9,000원짜리 해물 순두부라고 하면은 뭐 엄청 화려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관광지에서 파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기분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뭐 맛도 딱 평이한 제 느낌은 전형적인 강원도 음식 맛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를 먹어보면 더욱 그것이 확실한데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배추김치 등등을 사장님 부부 네께서 직접 다 준비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배추값이 엄청 비쌌을 때는 아예 이 배추김치를 내놓을 수가 없었대요. 이거 전부 다 직접 조리해서 또 무치고 김장 담그고 해서 내놓는 거라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하셨고요. 이 밥 있잖아요. 이 밥을 먹어보면 제법 밥이 또 나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철원 오대쌀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쌀이랑 이제 비교를 막 하시는데 이 철원은 공장이 없지 않냐고 여기는 청정지대라고 여기 뭐 공기 물 땅 나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밥맛이 괜찮습니다. 저는 철원 오대쌀 뭐 딱히 생각해본 적 없는데 밥맛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쌀밥 자체가 또 맛있어야 음식이 먹을만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식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떡갈비도 그렇더라고요. 떡갈비도 사장님이 아침에 다 직접 만든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과일도 넣고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렇게 잘 배합을 하셔가지고 그 제 옆자리에 계신 그 일행분들이 이 떡갈비하고 냉면을 드시고 계셨는데 떡갈비가 하나도 느끼하지 않다, 기름지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백하면서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조리법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드셔본 분이 그럼 이해가 되네요. 딱 그러시더군요. 식사는 이 정도로 알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장 가서 식사하신 것도 나쁘진 않은데 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이 한 7,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진 않아요. 싼 거 기대하지는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모노레일을 탈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도보로 올라가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세상에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사 중이라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등산로 뭐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소이산 도보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으면서 바라본 소이산이에요. 딱 보면 이게 모노레일 그 정류장입니다. 조금 가까이 제가 줌으로 당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게 내려서 그 전망대까지 가는 거고요. 저는 계속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지판이 바로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쭉쭉 걸어갑니다. 가라면 전신주에 이렇게 평화의 길이라고
피스 트레일, 또 소위산 생태숲, 녹색길이 이렇게 표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먼지 털이게 준비되어 있고요. 지오 트레일, 그 오르길이 이렇게 쭉 잘 나와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꽤 돼요. 지석진 씨랑 유재석 씨가 왜 이렇게 막 지쳐하는지, 특히 지석진 씨가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입구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입구에 딱 도착을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런닝맨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도 안 했는데 못한 거죠. 이게 벙커예요. 이게 실제로 사용하던 벙커입니다. 그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막사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군사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는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소위산 정상 전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시원해요. 우선 먼저 뒤편에 있는 전망 데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망 데크에서 제가 사진을 한컷 찍었는데요. 풍경이 제법 나쁘지 않죠? 여기 보면 가운데 지붕이 하나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전에 주한미군이 쓰던 미군 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원합니다. 뒤쪽 편에는 그 여러 산에 봉우리가 좀 많이 보인다. 단풍이 꽤 있어가지고 전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전망대 전면을 제가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철원평야가 보입니다. 그냥 앞이 시야가 탁 트여 있어요.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시원해요. 아주 뭐 그 외 런닝맨에서도 보면은 하랑 이런 그 여러 멤버들이, 하하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서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멋있어요. 이거는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의 그 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통선이에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이 특징이 논이 있는 곳, 이 논이 있는 곳은 남한이에요. 그 위에 논이 딱 끊기는 곳 있죠. 여기부터는 이제 한계선이고 그 위쪽은 다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 능선으로 하얀 게 뭔가 보이죠? 이게 바로 북방 한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거는 세자매봉이라는 것인데요. 이 봉우리 3개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걸 세자매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능선 보이죠? 그 능선은 이제 이북 쪽이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뒤쪽이 이북인 걸 확실합니다. 이 능선이 경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철책 하얀 그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편은 이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자매 봉우리 그 뒤편으로 보면은 이 산이 있는데요. 그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백마고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종의 안보교육, 정신교육 차원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그 한 어떤 뭐랄까요, 소대 내지는 뭐 중대, 뭐 그 정도, 중대는 아니고 한 소대 정도 규모의 그 군인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여성 군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다른 많은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 가장 1등으로 빨리 올라왔어요. 내려갈 때도 1등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색은 지치지 않아,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멋지던데요?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다들 아주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자기 일에 헌신하는 걸 보니까 멋있으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건 이제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잖아요. 또 나의 시간을 한 2년여를 투자를 한다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고맙더라고요. 대견하고. 예, 그 친구들 모두 건강히 전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랑 굉장히 멋있죠?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촬영은 갤럭시 S22 울트라로 지금 그냥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 촬영을 한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요 돌산, 요게 뭐냐면은 이게 김일성 봉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예,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이게 다른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주워 들어보니까,
김일성이 이 고지와 이 산을 뺏기고 나서 아주 그냥 막 가슴을 쳤다고 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기암괴석도 이렇게 쫙 있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멀어서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제가 줌으로 한 3, 40배 줌 될 겁니다. 당겨서 찍어 봤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맑은 물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또 인적이 없잖아요. 민통선이라.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자란 또 재배한 쌀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철원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문득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망대에서 줌으로 당겨서 찍었던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노동당사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호수 또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랭글 어플로 제가 소위산 정상을 다녀왔다는 그 배지를 획득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1시 59분 52초라고 되어 있죠. 네, 이때 천천히 올라갔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거리, 그 경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법 하여튼 뭐 저는 괜찮았어요. 짧고 굵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공원에서 천천히 걸어서 정상까지 가면은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소위산 그 입구 경로를 따라 올라가면은 딱 한 20분 걸려요. 근데 올라가는 동안 좀 헥헥대긴 합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좀 가파라요. 그러니까 뭐 뛰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고, 이 중간에 보면은 둘레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경로를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둘레길로 가면 진짜 한참 걸려요. 그냥 경로 따라 쭉 가면은 금방 올라간다. 내려올 때 그 둘레길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노레일은 그 중간 그 꼭대기 그 부근에서 딱 선 다음에 계단 타고 내려와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 종료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영상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